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손유빈, 손현정, 박수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그녀들의 종목 콕톡으로 만날 손유빈, 윤희. 손현정, 현희. 박수진, 진입니다. 윤희, 현희, 진이 이렇게 유현진과 주식 코치님들이 함께 종목들을 콕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톡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에는 종목 콕, 종목 톡 속에 숨겨진 알짜 정보와 함께 유현진이 여러분들의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책임지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나스닥을 선두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미 선물도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고요. 빅스 지수만이 빨간불을 아쉽게 켜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작은 바람에도 많이 흔들리는 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피로도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또 흔들었죠. 이번 주 잘 버텼는데 마지막 거래일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마침 저희가 월요일에 짚어드렸던 HMM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오늘의 잘주 종목들도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이끈 종목들 속에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희 유현진 그리고 주 코치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콕콕 찍어서 종목이 보이는 톡톡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의 잘난 주식들부터 저 윤희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장 잘주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잘주 첫 번째 종목은 태웅로직스입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에 빗대어서 태웅로직스를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석유화학 제품 중심 3자 물류 기업입니다. 올해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 오늘 6% 정도 빨간불을 켰고요. 차트도 정배열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태웅로직스의 향후 활약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웅로직스에 이은 다음 종목은 효성 OMB입니다. 나도 같이 간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내 비료업체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에그플레이션 수혜와 함께 미생물 비료 친환경 소재 이용이 장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추세적 우상향이 가능할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다음 종목은 흠입니다. HMM, 흠슬라의 귀환이라고 불리는데요.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흠슬라의 예전 명성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잘주 다음 종목은 LNF입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올해 2분기 굳이 2공장이 가동 예정이고요. 테슬라양 고마진 NCMA 양극재 비중도 확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최고점 대비 약 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매수 기회일까요? 올해도 호실적이 기대되는 LNF입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마지막 종목은 바로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판이 커진다. 미국 생산시설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2023년부터 정부가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에 1조 이상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판이 커지는 만큼 주가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난 주식은 태웅로직스, 효성OMB, HMM, LNF, 지노맨 컴퍼니 5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주코치님들과 함께 오늘의 종목 콕으로 선정된 잘난 주식에 대해서 통 나누러 가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난 주식 5종목부터 만나봤습니다. 금요일 주식 코치님들과 함께 찬찬히 이야기 풀어가 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충원 대표님은 리허설 때 좀 한번 뵀었고 네. 우리 이사님은 처음인데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또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여기 저는 이제 이사 오게 처음 왔는데 네. 너무 좋네요. 넓고. 넓고 좋죠. 처음은 기존엔 저희와 첫 방송을 네, 하는. 네, 또 첫 방송을 이렇게 또 하게 돼서 너무 또 기분 좋고 여기 뭐 종목 톡톡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저도 이제
종목 분석 좀 많이 하니까 좀 좋은 종목들 많이 좀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저희 프로에서 좀 많이 뵙기를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종목을 알아볼까요, 지니 씨? 네, 태웅 로직스 어느 분이 가져오셨죠?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사님이 축구 선수 박지성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키워드를 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대표 발탁되기 전에 네. 히딩크 감독이 한번 이렇게 한번 쓱 훑고 다녔던 적이 네. 있잖아요.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모집하려고 그때 이제 박지성 선수를 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 시장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평가돼 있고 강점도 있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 이제 박지성 선수가 알려지기 전처럼 태용 로직스도 굉장히 이제 그만한 어떤 이제 가치가 있는 선수 같긴 한데 시장이 지금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약간 물류 회사긴 한데 네. 물류 회사 하면은 이제 항상 뭐 많은 분들이 H&M이나 이렇게 잘 아시는 해운주 위주로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숨겨진 좀 보석 같은 기업 같아서 오늘 한번 좀 실제로도 키워드 최근 잡아봤습니다. 몇 년간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았나요? 네, 실적은 사실 이제 2020년까지는 좀 안 좋았는데 작년에 이제 물류 업종들의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지난해 실적이 되게 좋았고요. 사실 오늘 가져온 배경도 작년 제가 4분기 이렇게 기록을 해왔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4분기에만 1150%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기대보다 잘 나왔어요. 뭐 이게 1150%보다도 시장이 예상한 수치보다 한 68% 또 잘 나왔고 현재 PER이 3배밖에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나, 그래서 문제 있나 한번 이렇게 또 사업 보고서도 네. 봤는데 네. 전환사채가 있나? 근데 없어요, 그런 것도 전혀. 그래서 리스크도 없고. 예, 그래서 일단 굉장히 좀 이 물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H&M도 한참 못 갔잖아요.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피크아웃. 내년엔 물류가 꺾인다. 네. 운임이 꺾일 거다. 이런 이제 그 걱정들 때문에 주가 빠졌는데 실제로 운임 지수는 크게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회사도 좀 그런 좀 리스크 때문에 미래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약간은 좀 장기 투자하는 거 좀 꺼려해서 이렇게 저평가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영업 실적이 1000% 이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고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운임 비용이 좀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 1000%처럼 시장을 조금 놀라게 할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해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해운 회사로 보시면 안 되고 H&M과 뭐 페노신하고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물류 운송 서비스. 네, 물류 운송입니다. 그러니까 삼자 물류라고 네. 네. 요새 뭐 흔히 뭐 이렇게 그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 뭐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배사가 모든 걸 다 대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국내 대표 석유화학 회사들하고 한 20년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거래처가 뭐 롯데케미칼도 뭐 그런 데죠. 있고, 네. 예, 그러니까 국내 이제 대기업들인데 거기가 뭐 예를 들면 에틸렌 같은 거를 뭐 저기 중국에 좀 납품을 해달라 그러면 배나 아니면 주로 이제 배로 가겠죠. 배나 항공기를 통해서 대신 물류를 해주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삼자 물류 시장이 지금 점점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대기업들이 이런 이제 물류까지 담당하기가 굉장히 좀 골치 아프거든요. 네.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특화된 기업이고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물류 정보 시스템인 TIMS라는 걸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통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이 제품들이 어디 지금 가 있는지 다 지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솔루션도 좀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뭐 물론 이제 이 삼자 물류 시장이 엄청 고성장은 아니지만 네. 일단 이제 데이터로 확인해 보니까 연평균 한 7% 정도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그런 거 감안해 봤을 때 주가 PER이 왜 3배밖에 안 될까? 네. 저는 좀 아직은 좀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래서 오늘 태용 로직스가 15%까지 상승을 했다가 네. 한 5, 6%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특징주 뉴스가 나왔었어요. 뭐 우크라이나 흑해에서 선박 폭발 사고가 났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입을 거다. 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지금 이 물류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H&M도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같이 묶이는 것 같은데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뭐라고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태용 로직스는 운임에 연동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H&M은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운임 지수가 또 올라가면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네. 근데 이제 태용 로직스는 이제 그런 기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 운임이 올라가면 가격 전가를 해가지고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 회사 기본 이제 그 베이스 자체가 어쨌든 이제 물류를 계속 대행을 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크게 연동은 안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보는 그림은 이 안정적으로 매출처가 좀 확보가 돼 있는데
오늘 사실 그 우크라이나 이슈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좀 걱정이에요. 너무 테마에 엮이면. 아, 그러니까 나중에 펀더멘탈 아무리 좀. 박지성인데 예, 테마가 테마 아닌데 도움을 안 받아준 지금 박지성인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좀 이게 테마에 엮이면 오히려 이제 본질 가치를 좀 훼손시킬 수 맞아요.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보다도 펀더멘탈에 좀 집중을 해보자. 그 말씀을 그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접근해도 괜찮을지 들어보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PER이 여전히 3배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이 3배라는 수치도 올해 이익이 감소한 걸 감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 대비하면 2배밖에 안 돼요. 근데 올해 이제 증권사 전망치가 작년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좀 약간 감소할 것 같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3배인데 뭐 여기서 5배, PER 5배만 가도 주가는 거의 한 30-40% 정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상승 여력 충분하니까 저는 혹시 뭐 다음 주에 좀 다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네.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어제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좀 상승을 했고 약간 밀릴 때 좀 잡아가서 한 30-40% 정도의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NF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충원 대표님이 가져오신 종목이죠? 네,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줬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죠. 그 중에서도 사실 콕 집어 얘기하면 소재주였었죠. 네, 양극재, 음극재 같이 네, 갔습니다. 사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코스닥 시가총액 뭐 완전 5위 안에서 이 회사들을 보기는 쉽지 않았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도 잘 에코프로 BM과 시가총액 상위를 지금 나란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2차 전지가 없으신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아마 성장주 스쳐 탑 아닌가요? 지나가셨을 거예요. 네, 다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좀 지수가 밀리면서 손실이 나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냐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컨센서스보다 더 상회를 하면서 시장을 좀 더 놀라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가 좀 부족하다 그런 거에 따른 이제 수혜를 좀 더 보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또 이제 올해 더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소재주가 있고 장비주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PER 멀티플을 훨씬 더 많이 부여받는 거는 소재주. 네. 그리고 장비는 왜냐하면은 이게 또 발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또 해야 되고 이게 또 중국이나 이런 회사 쪽이랑 연결이 되면은 또 나중에 돈을 잘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멀티플을 부여를 못 받아요. 근데 둘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 LNF 같은 종목들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파 증설 이슈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충분한 호재로 또 볼 수 있겠죠? 네, LNF 같은 경우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테슬라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공장이 굳이 이 공장이 이번에 2분기쯤에 이제 완성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존에 5만 톤 정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거의 2배 이상 7만 톤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이 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12만 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NF의 그 목표가를 굉장히 좀 높게 많이들 제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대표님 보셨을 때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상승의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나요? 제 기억상에서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LNF의 목표 주가를 한 36만 맞아요. 원에서 40만 원 네, 정도로 3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네, 작년 고점이 한 25만 원 정도였고 지금이 한 20만 원 살짝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코스닥 완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목표가라는 거를 조금 이제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기간이 사실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건 알고 이 회사의 본질적 가치는 이 정도 될 것 같다가 목표가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1년 뒤를 이렇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 그 가격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NF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렇게 소재주, 2차 전지 네. 작년에 잘 갔던 종목들이 지금 손이 좀 안 나가는 게 성장주 탑 아닙니까? 네. 이제 뭐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올라갈 때 못 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조정 받아도 못 맞아요. 사요. 근데 제가 질리죠. 그래요. 이게 올라간 걸 봤는데 그때는 샀어야 되는데 하고 못 사는데 맞아요. 근데 정작 빠져도 또 빠져서 못 사거든요. 네. 더 빠질까 봐. 빠지겠지. 근데 결국은 또 올라가요. 약간 HMM이 좀 그런 비슷한 경우죠. 어. 작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빠졌을 때 이제 뭐 이게 더 가겠어 했는데 갑자기 또 50% 이상 저점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은 사실 뭐
그래서 약간 주식도 긍정론자들이 좀 더 이제 좋은 결과가 있는 게 부정론자들은 올라갔다 빠지면 또 못 사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논리로 보면은 LNF도 그 사실 보면은 고점 대비 20%밖에 안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는 많이 안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할 때 대장주를 매매하라고 하는 게 올라갈 때 잘 올라가고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는 지나갈 건 다 지나가지 않았나. 근데 혹시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대외 변수로 인해서 완전히 밀리는 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이제 접근을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수급을 조금 보다 보면은 개인들이 주식을 상당히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매도가 나오고 네. 이때 또 개인들이 열심히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네. 주관을 가지고 좀 주식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결과는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그건 것 같아요.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다가 빠졌네? 그럼 또 사고 더 빠졌네? 이렇게 좀 약간 그거를 작년쯤에 약간 용어로 나왔던 게 스마트머니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뭐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요즘에는 외국인 기관이 판다고 해서 당연히 주가가 밀릴 가능성은 높지만 그 이후에 충분히 올라온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수급을 보고 뭔가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더 많아서 단순히 그것만 보고는 뭐 외국인이 파니까 안 좋네, 기관이 파니까 안 좋네는 조금 이제 판단하기 이르지 않나. LNF가 오늘은 좀 양매도가 나왔지만 한 달 정도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맞아요. 갖고 있는 네. 모습이더라고요. 외국인이 염희사님은 LNF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좀 LNF 올해 보니까 실적도 너무 좋더라고요, 4분기. 네. 다만 이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오. 개인적으로 작년에 시세 많이 난 거는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시장이 시장에서 찾는 게 핫했던 거는 좀 새로운 기업들을 원해요. 그래서 작년에 LNF 너무 좋은 기업이죠. 사실 뭐 2차 전지, 양극재 수요도 많아서 그래서 저는 좀 하반기를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LNF나 2차 전지 이제 셀도 이제 제조업체도 마찬가지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게 지금 이번에 1월달 전기차 데이터가 나왔어요. 글로벌 전기차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이 77% 성장을 했고 와. 유럽은 25%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를 봤어요. 근데 보통 여기다가 20배 곱하면 전체 판매량이 나온대요. 그럼 20배 곱하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올해 1월달 유럽 수치를 대입을 하면 네.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유럽.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국은 유럽이 동무대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유럽이 역성장을 진짜로 한다면 올해 소재가 가긴 쉽지 않은 할 거죠. 데가 근데 없고. 만약에 유럽이 잘 팔린다. 그러니까 저는 유럽이 잘 팔리는 걸 보고 사도 늦지 않다. 저는 그 얘기이고 중국은 너무 잘 나가요. 근데 중국이 잘 나가는 거랑 우리나라랑은 별 상관관계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아하. 근데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소재가 있으면 그건 괜찮겠죠. 그게 있으면 그걸 좀 잘 찾아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있다면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 판매 데이터를 좀 보고 근데 저는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로 보거든요. 또 한 가지가 하반기는 그래도 저는 소재도 좋게 보는 이유가 미국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하반기는. 근데 우리나라 거기 이제 공장 많이 짓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는 좋은데 상반기는 좀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밸류도 굉장히 좀 고평가된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싼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게요. 요즘에 이제 저는 뭐 좀-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 제목들이 이런 제목 많더라고요. 2차 전지에 워낙 다양하게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핫했던 만큼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의 그 제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조금 좋다는 관점과 유럽의 데이터를 조금 보고 확인을 한 뒤에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을 주셨네요. 네, 이렇게 태웅 로직스와 함께 LNF까지 잘주 종목으로 짚어봤고요. 못난이 주식들 못 주는 저 현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못주 첫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하나로는 안 된다. 단일 게임 리스크에 대한 극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도 기대되는 신작이 없다면서 호평을 했습니다. 신작의 흥행 실패,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5% 가까이 하락을 면치 못한 크래프톤, 돌파구는 없는 걸까요? 잠시 후에 해결책 찾아보겠습니다.
크래프톤에 이은 다음 못주는 KB금융입니다. 믿을 건 금리뿐. 어떡하죠? 우크라이나 이슈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 주가가 조정 국면인데요. 오늘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어둠의 터널 끝은 어디일까요?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다음 못주는 LG이노텍입니다. 호재도 소용없다? 어제 장 막판에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죠. 애플카 등 역대급 모멘텀과 함께 올해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2%대 하락으로 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약세일지 아니면 모멘텀을 잘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못주는요. LG화학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LG 에너지솔루션 수급 악재 타격에 더해서 지금 유가 상승의 화학 업종들이 울상입니다. 오늘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LG화학이죠. 또 매도세가 외국인의 매도세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그녀들의 종목 콕톡 살펴봤는데 마지막 종목도 볼까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한다.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게임즈도 신작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데요. 오딘의 글로벌 확장에 따른 수익성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1분기 신작 출시 계획의 부재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떨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카카오게임즈도 계속 지켜봐야 할 못주 종목으로 짚어봤고요. 5개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크래프톤, KB금융, 그리고 LG이노텍, LG화학, 카카오게임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못난 주식들 뒤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유현진과 주코치와 함께 못난에 대해 힐링 토크 시작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은 이제 못난 주식을 저희가 또 살펴보고 왔습니다. 참 이 못주 소개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네, 지금 네. 유튜브 아마 댓글창에서 왜 내 종목이 저기 못주가 있는 못주지? 거야? 이러면서 지금 속상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또 못주를 네. 또 예쁘게 저희가 맞아요. 잘 만드는 게 일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은 못난 주식이지만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주식을 저희가 못주라고 부르는 거니까 어떻게 네. 못난이들을 예쁘게 좀 바꿀 수 있을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못주가 이제 크래프톤인데 크래프톤 어떤 분이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이사님께서 네. 가져오셨군요. 오늘 뭐 카카오게임즈와 함께 크래프톤이 같이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네. 크래프톤이 뭐 이제 신작 같은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의장이 200억 정도 자사주 매입도 네. 공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사주 매입한 건 너무나 좋은 거죠, 사실. 네. 우리 많은 기업들이 좀 그렇게 해야 되고 그쵸. 너무 안 하니까 좀 그러길 좀 바라는 마음인데 다만 이제 지금 오늘 게임주들이 다 안 좋더라고요. 이제 네. 미국의 성장 기업들이 오늘 좀 주가가 폭락을 했던 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뭐 빅데이터 기업이죠. 그 스노우플레이크가 네. 좀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예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시장이 굉장히 좀 인색해졌어요. 야, 너네들 왜 숫자 안 주냐? 제대로 숫자를 내.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성장주는 옛날에는 그냥 이제 꿈을 먹고 네. 뭐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바이 더 딥하면 무조건 수익 네. 난다. 아. 이 논리가 좀 저가 매수해야 있잖아요. 된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안 맞아요. 아. 올해는 뭐 페이스북도 25% 맞아요. 폭락을 하고. 아우, 메타 그러니까 엄청 빠졌죠. 미국 시장도 옛날처럼 이제 쉽게 지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바이 더 딥한다고 아무한테나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성장성을 그러니까 그 숫자를 스토리랑 같이 접목해서 주지 않는 기업은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 베이스로 가자. 이거예요. 성적표를 이제 네, 맞아요. 가져와라는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밸류잖아요. 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 시기엔 저밸류가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더 유리한데 고밸류가 가려면 숫자를 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좀 LNF를 좀 이게 죄송해요 좀 안 좋게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저는 의견은 뭐 하반기를 다를 수 네, 있으니까요. 하반기를 노리자. 근데 저는 LNF를 2차전지 소재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게 보는 게 어. 숫자가 나왔어요. 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좋게 있는 보는데 성장주죠. 네. 다만 지금 2차전지 소재를 좀 인색하게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손이 왜냐면 안 아직 나가. 그 네. 데이터 때문에. 근데 하반기 이제 좋게 보는 게 어쨌든 숫자 나왔으니까. 근데 시장이 지금 현재 이런 성장주들에서 그 잣대가 너무 가혹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냥 맞아요. 작년에 메타버스 게임주 나왔을 때 작년 가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숫자 적자 나온 기업도 그냥 한 10배 갔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논리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이 좀 곤욕스러운 상황인데
다만 이제 게임주들도 작년에 메타버스 NFT로 뭔가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위메이드가 한번 보여줬지만 네. 실제 위메이드 실적도 딱 열어봤더니 위믹스. 위믹스 빼면 별게 없어요. 코인 덕을 봤죠. 예, 네. 그래서 별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NFT 게임이 올해 좀 나올 거예요, 하나씩. 근데 그거 가지고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증명 좀 해줬으면 네, 좋겠어요. 해줘야 되는데 뭐 네. 그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기다려 봐야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으로 돌아보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지죠. 1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빠진 맞아요. 대형주가 크래프톤. 한 달에 40% 폭락했으니까. 이게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는데 지금 네. 28만 원이니까. 맞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애가 탈 것 너무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 직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우리 사주 받았는데 1년 동안 못 팔거든요. 근데 자사주 이제 금액 얼마에 받았나요? 어, 우리 또 사주를? 공모가에 받죠. 아. 네, 공모가에 받으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대부분 반토막. 그 슬프네요.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갔으면 바람은 있는데 어쨌든 올라가기 위해서는 증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래서 주가 바닥은 전 나왔다고 생각해요. 크게 빠질 건 아닌데 이번에 그 뉴스테이트라는 게임이 흥행은 좀 실패했는데 네. 제가 사실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바빠서 못 하는데 원래 무슨 근데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그 RPG 게임을 좋아합니다. RPG 롤플레잉. 게임? 예, MMORPG. 이렇게 롤. 레벨업 하는 거 있잖아요. 레벨업. 아, 그게 이제 올라가는 또 예. 재미가 있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취감을 리니지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임이 네. 이런 스타일. 아. 배틀로얄. 아. 남을 막 이렇게 죽이는 거 있죠. 네. 전 그런 건 좀 약해요. 오. 그래서 이렇게 FPS라고 총질하는 게임은 잘 안 하는데 네. 근데 배틀그라운드 너무 좋아하잖아요. 많은 재밌던데요? 유저분들이. 네. 예. 근데 이게 흥행은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잘 나가지만 문제가 뉴스테이트라는 새로운 게임이 호기롭게 나왔는데 흥행이 완전 참패를 벌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크래프톤도 안 되는구나. 배틀그라운드 외에는 좀 쉽지 않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이게 칼리스토라는 이름으로 지금 신작 게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반기에 나오는데 어떤 게임인지는 안 알려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공을 하면 주가는 또 한번 레벨업 할 수 있겠죠. 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퍼 20배까지 떨어졌으니까 좀 게임주 치고는 싼 거거든요. 비싼 건 아니니까 여기서 좀 지켜보시되 하반기에 요 신작 게임 한번 기다려보자. 이 신작 게임이 NFT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온 게 아 아니죠? 이거는 그 NFT 게임은 아닌 걸로. 알고 상관없어요. 크래프톤은 NFT 게임은 아직은 계획이 정확하게 없는 걸로 밝히진 있고. 않았죠. 아, NFT 그리고- 게임을 조금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아바타만 제작한다고 해요. NFT 뭐 아바타, 뭐 가상인간 네. 그런 정도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충원 대표님은 그럼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게임 하세요? 네. 게임 게임 하세요? 사실 제가 NC 너무 소프트 당연히 조금 관심 있는 당연하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주가 아까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빠진 뭐 2차 전지 게임 다 보면은 네.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은 다 똑같아요. 너무 기대가 많았었던 것들이 이제 그거를 진짜 11월에 날라갔었죠 네. 작년에. 충족을 시키지를 못하고 거품을 있는 싹 시장의 기대를. 걷어내는 네, 게임주도 뭐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뭐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약간 제 생각에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주식이 쉽지 않고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전 좀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대형주에 투자하자라는 게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대형주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좀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신작 게임 그리고 NFT와 연결되는 좀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이하인 게임들이 최근에 좀 잘 올라오는 네.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이제 뭐 대형주랑은 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형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 기사를 봤었거든요. 우리 사주로 이제 했는데 물론 회사에서 지원은 해준다라고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어떤 그런 부분이고 사실 제가 다음 이제 모주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기업 탐방을 너무 많이 다니는데 진짜 자주 다니더라고요. 보면은 네. 사실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아니지만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담당자분한테 자사주 매입은 요즘에 시장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사주 소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각을 네. 해야죠. 소각까지 해야 돼요. 그게- 매입해서 소각을 해야 돼요. 그 주주환원 제고 이게 주주의 이제 그런 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사실 자사주 매입보다는 그걸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회사에서 이런 입장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물론 크래프톤은 아직 조금 이제 하단을 자리 잡고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에 사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너무 강력하긴 했어요. 사실 네. 참 이게 NC소프트도 보면 리니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사실 맞아요.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였고 사실 우리가 이번에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 넷플릭스에 올라왔을 때 처음에 잘 됐던 드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대박이래. 오징어 게임.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나왔던 날 제이콘텐츠의 주가가 음봉으로 밀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는 맞다고 보지만 요즘 시장은 너무 녹록치가 않은 시장이다라고 해서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만약에 상단에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지금 와서 파는 거는 실익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박스권에 하단이 있다거나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면 차라리 그때는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희 씨 저희가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종목 KB금융 이충원 대표님이 가져오셨죠. 최근 너무 하락했어요. 이거 네. 금리 인상에 기댈 게 그거밖에 없을까요? 근데 사실 참 1월 달, 2월 달 우리가 지금 월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3월 초가 됐지만 코스피 코스닥 다 10% 이상 하락을 했어요. 2달 만에. 그러면은 사실 지수가 10% 빠진 거면 중소형주들은 거의 2배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금융주들은 2월 초까지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금리 계속 올릴 네. 거라 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게 있고 사실 올해 3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2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아 이거는 3월 달에 50bp 올리겠다. 그때 실제로는 이제 25bp 올리는 것보다 50bp 올리는 확률이 높아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거의 한 자릿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예대 마진에 대한 거는 뭐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장단기 금리 뭐 스프레드가 뭐 크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만큼 크게 지금은 얘기가 좋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3월 달에 대해서는 금리가 25bp 그리고 올해 연내에서 6회에서 8회였는데 좀 더 줄어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사들이 행보가 조금은 다른 게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를 소각하는 공시도 최근에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배당을 또 많이 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근데 금융주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안정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고 이게 뭐 물론 변동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좌지우지 될 수는 있겠지만 약간 꾸준히 우상향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최근에 2월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미 빠지고 나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도 일단은 3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없죠.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미국하는 거 보고 연내 2회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이 요즘 어려운 게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거 없었을 때는 나스닥이 올라가면은 구체 수익률은 이제 하락을 했고 네. 부채 수익률이 상승할 때는 나스닥이 하락했는데 이제는 뭐 같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굵직한 우리나라 대표하는 금융 지주사들의 주가를 단기간 예측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오히려 실적 측면에서도 더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주들은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 금융주는 저는 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배당 받고. 네. 파월의장이 근데 청문회에서 물론 그 전날에는 25bp를 지지하긴 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을 또 잡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면서 어제 시장이 빠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장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전망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융주인데 그럼 언제까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총재들도 보면은 누구는 금리 인상을 시키도록 나는 연준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5bp면 된다. 근데 누구는 이번에 무조건 50bp를 네. 올려야 된다라고 다 얘기가 다를 만큼 그게 딱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바라보는 시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변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고 사실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HMM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시가총액 이제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3번째인가 4번째로 잘 나왔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오늘만큼은 안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모멘텀, 이슈가 뭔데? 라는 게 중요한 화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준 위원들도 보면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으면서 약간 이런 부분 궁금하지 않을까 이제 싶어지는 게 지금 이제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장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뭐 30% 마이너스 찍힌 종목들 그대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네. 계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끝나지도 않을 거고 금리 이슈도 계속 나올 텐데 이런 분들이 지금 그냥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팔고 조금 더 안정적인 걸로 갈아탈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이런 분들이 나 팔고 다른 거 사고 싶다 이럴 때 좀 KB금융 같은 게 좀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KB금융이요. KB금융 안 아니면 되나요? 다른 금융주?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은행, 보험, 증권 있잖아요. 네, 세 개 다 금융주들. 뭐 비슷하죠 사실은. 근데 그 여러분의 포트에 한 10%는 금융주 셋 중에 하나는 꼭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항상. 아니면 은행보다는 지금 오히려 뭐 손해보험 쪽으로, 보험 쪽으로. 저는 사실 지금은 역발상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빠졌는데 그래도 너무 싸죠. 뭐 퍼 5배도 안 되는데 연말 배당도 5% 이상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나 배당 받겠다 하시면 상관없는데 근데 배당에다가 어쨌든 이제 플러스 수익률까지 원하시면 증권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증권주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작년보다 거래대금 반토막 아무도 났죠. 관심이 없어. 신용잔고 줄죠. 네. 그러면 안 좋죠. 누가 손이 나가겠어요. 근데 그럴 때 사야죠. 그러면은 그래서 주가가 싸고 지금 배당 수익률도 삼성증권 같은 게 거의 8% 나와요. 근데 사람들 지금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증권주 하나 사놓는 것도 어허. 좋다고 봐요. 대표님은 증권주 어떠세요? 증권주는 일단은 뭐 원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 손실인데 팔고 다른 거 갈까라고 하는 게 저는 두 가지가 좀 되게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30%를 손절하는 순간 원금 만들려면 43% 수익 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 올라가? 주변에도 그거 자신 있으면 하라고 네,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게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왜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 안정적으로 왜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될 한번 거면 해보면 그 반대가 돼요. 안 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네. 역시 이건 아니었어. 안정적인 걸로 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원금이 목표가 되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은데 슬픈 명언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을 크게 하고 다른 데 가는 거에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강한 들 믿음, 때. 펀더멘털에 네.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변동성이 큰 거에서 손실을 봤는데 그걸 만회하겠다고 변동성이 작은 걸 들어가는 거는 저는 그 영원히 만회할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30% 손절했는데 막 조금씩 1%, 2% 아, 올랐다 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면 얼마나 좀 네. 답답할 것 같네요. 그냥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서 그 낙폭을 줄여보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못난이들 크래프톤과 KB금융에 대해 주식 코치님들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이유가 없다 알쏭달쏭 이상한 주식 저 진이와 함께 만나보시죠.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2주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들어갈까 기다릴까 고민이 되는 종목이죠. 지난달 28일 52주 신저가를 찍고 다시 반등하나 싶더니 외인과 기관의 계속되는 매도에 오늘 다시 4%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주가 약세는 리니지 유저 이탈 그리고 부진한 작년 실적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NC소프트 지금 들어가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 때일까요?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NC소프트에 이은 2주는 노을입니다. 새내기 예쁘게 좀 봐주세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새내기 진단검사 플랫폼 기업인데요.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불투명성이 부각된 걸까요? 상장 첫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졌고 오늘 역시 장중 11%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예쁘게 봐줄 매력 발산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2주 마지막 종목은 SPC 삼립입니다. 밀 가격 급등 과연 호재일까요? 최근엔 포켓몬빵이 더 이슈인 종목인데요. 편의점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 7일 만에 판매량 150만 개를 돌파하더니 정말 대단하죠. 이 포켓몬빵 대란 이슈 외에도 밀 가격 급등이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하며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 가격 급등 과연 호재일지 잠시 후 톡 나눠보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2주로 NC소프트, 노을, SPC 삼립 만나봤는데요.
이상한 주식 톡톡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알쏭달쏭 이상한 주식 진희 씨가 세 종목 정리해드렸습니다. NC소프트, 노을, SPC 삼립을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SPC 삼립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얻을까 해요. SPC 삼립 포켓몬빵으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죠. 포켓몬빵 한번 사 드셔봤나요? 아니. 지금 어차피 사고 싶어도 사러 못 옵니다. 삽니다. 네. 아니 150만 개가 팔렸대요. 150만 개. 50만 개 아니었어요? 네. 150만 개. 150만 개. 네. 어마어마하네요. 되게 해프닝이 이거 많. BTS 때문에 팔린 건가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레트로 좀 열풍인가요? 도움이 레트로. 됐을 것 같아요. 저 BTS의 RM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아, 맞아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또 얼마나 대단한데. 한국까지 사러 네. 오는 건 아니겠죠? 근데 막빵 그 띠부띠부실 보려고. 네. 네. 이게- 스티커 얻으려고. 중고 거래하고 난리 네. 났더라고요. 마케팅의 천재 같아요. 네. 그래서 SPC 삼립의 주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지금 이사님께서 이상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죠? 네, 뭐 회사가 이상한 건 절대 아닌데 네. 일단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최근에 주가 오르는 거 보면서 좀 약간 의아했던 게 그거예요. 예, 밀 가격이 오르면 일단 음식료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음식 가격을 올리긴 좀 힘들어요. 네. 좀 시차를 두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미 빵 가격 올렸어요. 한 8% 정도. 맞아요. 평균적으로 다 제빵 가격 올렸기 때문에 근데 그 후로 지금 밀 가격이 여기서 지금 14년 만에 최대치 기록했거든요. 지금 밀가루 가격, 그러니까 밀 가격이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곡창 네. 지역이니까 맞아요. 이게 어쨌든 좀 전쟁 때문에 수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니까. 근데 제품 가격 만약에 또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소비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반발도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린다면 하반기에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올린다면 그럼 당장은 좀 실적 압박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포켓몬 때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어쨌든 SPC 삼립은 저는 저번에 좀 주가 좀 한참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좀 좋은 어떤 보고서들이 좀 나왔었어요. 올해 뭐 실적 좀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사실 수혜주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면 이제 빵 가게도 좀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네, 사실은.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대표 체인점 회사잖아요. 그래서 빵 1등 브랜드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좀 실적이 좀 부침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리오프닝 수혜고 또 이 회사가 한 가지 더 있는 게 가평 휴게소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되면 또 장사가 더 잘 되겠죠. 오. 네, 그래서 그쪽 사업도 꽤 지금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신사업도 좀 투자를 하는데 다만 이제 어쨌든 본업은 제빵이니까 네. 네. 이 제빵 쪽에서 밀가루 가격 상승은 좀 부담이 되는데 주가는 지금 너무 급등했고 퍼가 한 14배 돼요. 그래서 싸진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투자할 때 좀 한번 좀 이런 원재료 가격을 그 어떤 판가에 인상할 수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좀 이상한 주식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대표님 표정이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빵 가격이 올라서. 네. 슬프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원가를 판가로 전이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네. 제일 네. 중요한 건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한 번에 잘 올려야 되거든요. 네. 괜히 아. 약간 반발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를 올리는 거랑 네. 괜히 5% 두 번 올리는 거랑은 약간 또 올리는 거야? 뭐 이렇게 되죠. 한 대 맞는 거랑 두 대 맞는 어.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되게 잘 해야 되는데 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지금은 그거죠.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근데 모멘텀은 생겼네. 약간 그 두 개의 싸움인데 오늘은 좀 모멘텀이 더 강했다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는 조금 가격이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네. 또 최근에 보니까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음. 그러면 혹시 앞으로 뭐 성장 동력이 다른 게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업들을 뭐 잘해주면 좋죠. 뭐 이 회사가 대체육 사업도 하고요. 또 아, 가정 간편 대체육도. 그 거기 그 이제 P자로 시작하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네네. 냉장고에 네. 요새 그 HMR 아. 가정 간편식 많이 팔잖아요. 오. 짜장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짜장면까지 네, 등장했어요. 있어요. 그 보면은 볶음밥, 뭐 짜장면. 아. 여기 빵집에서 이런 P로 거까지. 시작되는 곳의 네. 짜장면이. 근데 이런 오, 사업을 지금 대단한데요?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사업인데 어. 아직은 이쪽이 매출 비중이 작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하. 성장을 보이면 네.
밸류가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본업 성적만 가지고 퍼 14배면 저는 싸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라는.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많은 댓글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희 씨가 몇 가지 좀 소개를 네.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면 그랑데 그레위시님이 배당만 괜찮으면 장기 투자 기업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좋죠. 아까 우리가 금융주 이야기 나눌 때 올려주신 것 같고요. 또 민성님께서는 이노텍이 못난이 되어버렸뉴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LG 이노텍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지민님과 랄라님이 네 종목은 모두 못주에 유유하셨는데요. 다음 주 또 잘주로 선정되기를 응원합니다라는 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보시면 뭐 NC소프트 얘기도 있고 게임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지금 성장주가 확실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 분들의 이런 투자를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쵸. 작년에 위메이드가 한 10배 올랐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제 그러면서 게임주들이 다 너나 없이 다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장밋빛이었죠.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NFT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무참히 좀 깨져버렸죠, 이게 최근에. 약간 P2E 제재 받고 카카오 게임즈 조금 논란이 일고 뭐 맞아요. 이러면서 네. 무너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제는 다시 주가 복원하려면 이제 NFT로 숫자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남았잖아요, 시간이. 네. 대부분 하반기에 신작 게임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NFT 그래도 좀 활성화 될 거라고 봐요. 뭐 국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해외는 지금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까 NC도 물어보셨지만 하반기에 리니지 W가 국내 1등이지만 NFT용으로는 미국과 유럽에 나와요. 가을부터. 그 성과가 중요하니까 그때까지 한번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상한 주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우리의 힐링 타임, 킬링 포인트입니다. 미래 주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미주야. 네, 오늘 두 분께서 가져오신 미주 미래 주식을 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염승환 이사님의 미래 주식을 살펴볼까요? 네, 어떤 종목 저는 가져오셨어요? 사마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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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콘텐츠가 잘 가더라고요. 네, 뭐 이게 한류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옛날에 인기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 그 방영이 안 됐잖아요. 사드 때문에. 근데 이제 밥 잘 사주는 뭐 예쁜 누나인가요? 손예진 그게 드라마가. 드디어 중국에 방영이 됐어요. 처음이죠, 사실은. 사드 이후로. 그래서 중국 시장, 중국은 마진이 엄청 좋아요, 사실. 그 중국이 열렸기 때문에 뭐 좋을 것 같고 또 드라마 IP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라는 그 송혜교 씨 중에 이기용 씨랑 그게 싱가포르 쪽에도 좀 이번에 판권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옛날에는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방송사에 다 귀속이 돼 있었죠. IP가 드라마 네. 이런 것들 지적재산권이. 근데 이제는 드라마 제작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팔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고 실제 그래서 4분기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추정이지만 올해 PER 15배 정도니까 이게 고성장을 시작하고 뭐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고 지금 뭐 OTT 전쟁인데 네. 이 상황에서 이런 중소형 회사들 15배면 좀 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숫자가 지금 찍혔잖아요. 네. 그동안 적자였는데 네. 그러면 사람들의 그것이 시선이 진짜. 바뀌어요. 네.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근데 이 않을까. 종목이- 중국에서 또 열어줬으니까. 네, 시장이 빠질 때 많이 안 빠졌더라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만 한 50% 벌써 상승을 했던데 네. 그럼 다른 콘텐츠주들이 좀 키 맞추기를 한다면 오히려 사마네트웍스는 좀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제 밸류를 보는 거예요. 밸류를. 그러니까 실적이 만약에 잘 이게 나오니까. 20배 넘어가고 25배면 차라리 다른 걸 받겠죠. 근데 저는 충분히 퍼 20배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게 중요한 것보다는 성장을 하는데 적정 밸류 얼마나 줄 건 항상 그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뭐 LNF도 그렇고 작년에 게임주도 뭐 퍼 4, 50배까지 갔는데 네. 드라마가 이제 시작인데 15배면 너무 싼 거 아닌가. 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빠졌다 이렇게 보고 이 있습니다.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조용히 상승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대표님의 미래 주식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잭시믹스. 네, 탐방을 갔다 왔는데 네. 시장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오. 사실 이게 레깅스 잭시믹스가 잘 팔렸잖아요. 네, 근데 다 그때 하나씩 갖고 계시죠? 아니요, 저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저도 세장 있는데. 저는 안 땡땡. 아 근데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은
이제 홈 트레이닝 많이 안 하고 또 리오프닝 되면 밖에 나가니까 뭐 덜 입지 않겠냐, 그러니까 피해주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패션이 됐잖아요. 네. 등산 갈 때도 레깅스 입고 네, 근데 요즘은 집 앞에 다 나갈 레깅스 때도 입고 입고. 근데 이제 회사가 우리 이제 레깅스 회사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종합 S레저 브랜드다라고 S레저 하면서 브랜드. 다른 거를 뭐 신사업도 열려 있나요? 올해쯤에 이제 골프웨어 쪽으로 골프웨어를 또 네. 내놓네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요. 네. 뭐뭐 있어요? 네? 어떤 거 있어요? 아니, 뭐 기억나시는 거? 슈즈도 구스다운 있고. 조끼도 있고 구스다운 구스다운 조끼? 조끼도 있고 뭐 신발도 정말 있고. 네. 신발 나이키 있겠죠. 같아요, 아, 나이키. 나이키 에슬레저에 나이키 관한 에슬레저다. 모든 것들이 다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약간 한국의 나이키를 꿈꾸는 거네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멀티플을 줄 때 피어 그룹을 산정을 해야 될 때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증권사에서는 같이 넣어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대단한데요? 그리고 예전에는 레깅스 매출이 이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게 50%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만큼 아. 여러 개가 다 잘 팔린다. 고루고루 지금 팔리고 네. 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지금 한 17개 정도의 해외 점포를 냈는데 그걸 100개까지 늘릴 거다라고 하니까 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머물렀던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해외로 덮어지면 글로벌 브랜드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진짜 나이키하고 아디다스하고 조금 어깨를 나란히는 못하겠지만 옆에 살짝 이렇게, 네, 네. 살짝 기대는 정도? 이 정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리오프닝 피해주가 아니라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미래 주식을 이렇게 사마 네트워크스와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까지 짚어봤고요.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염수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이렇게 또 미인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어떠셨나요? 우리 지니 씨와 윤희 씨와 함께 또 주코치님들과 저희 콕톡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기분 좋은 소식들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유현진과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매일 오후 4시 유현진과 함께 장 마감 후 힐링 마무리 종목 콕, 종목 톡.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